일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습니다. 조금 전 헌재 판결을 생방송으로 다들 보셨을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혀 인정할 수 없는 엉터리 판결입니다. 수많은 말 바꾸기와 회유 의혹이 제기됐고 수많은 절차적 흠결과 불법들이 얼룩졌지만 헌재는 어떤 것도 제대로 밝히지 않고 교묘한 말장난으로 자기들이 애초에 정해놓은 대로 대통령 파면을 그것도 8대 0으로 결정했습니다. 이 헌재의 결정, 이 헌재의 엉터리 재판을 저는 어느 것 하나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 헌재의 이 엉터리 판결은 대한민국의 명맥을 끊어놓으려는 종북 주사파들의 수십 년에 걸친 집요한 체제 전복 공작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처음부터 파면 정해놓고 밀어붙인 좌파 재판관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자유파 국민들의 절규와 간절함과 호소를 못 들은 채 8대 0 자기들만 살려고 영합해버린 헌법재판관 8명을 저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헌재의 이 엉터리 판결은 우리 국민이 직접 나서서 뒤집어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밖에 없습니다. 우리들 손으로 뒤집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건국되고 어떻게 근대화되고 어떻게 민주화돼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이런 대한민국을 저 종북 수사파 무리들, 이재명과 개딸 무리들, 그리고 그 앞잡이, 그리고 거기에 영합한 이 엉터리 판사들의 판결에 내줄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저 종북 주사파 이재명 개딸들 8명의 재판관들의 나라가 아닙니다. 이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과 함께 건국한 우리들의 손자들, 박정희 대통령과 함께 체제전쟁에서 승리하고 근대화 혁명을 이루어낸 우리 자유파 국민들, 우리들의 나라입니다. 뒤집읍시다. 뒤집어야 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뒤집을 것이냐? 우리가 대한민국의 주인입니다. 아무리 집안에 난리가 났다고 해서 우리가 이 집에 불을 지르고 우리가 총과 칼을 들고 나설 수는 없습니다. 우리 자유파는 대한민국의 당당한 주류로서 헌법과 법률이라는 합법적 수단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지켜야 합니다. 다들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를 염원했을 뿐만 아니라 예측하고 기대해 왔습니다. 지금도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헌법재판소 앞, 그리고 대통령 집무실 앞에 수많은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바로 그런 염원을 담고 대통령 복귀를 기다리면서 모이셨어요. 또 비록 현장에는 나오지 못하셨지만 전국 방방 곳곳에서 지난 4개월간 대통령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한마음으로 투쟁해 오신 자유파 국민들이 망연자실 충격 속에 휩싸여 계실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자유파 국민 여러분, 감정이 아니라 이성으로, 물리적 폭력이 아니라 법으로 하나하나 문제를 풀어나가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단심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결정은 뒤집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우고 우리가 발전시켜온 이 대한민국을 저 종북 주사파들 이재명 개딸 무리들에게 던져줄 수는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저 종북 주사파들의 체제전복 음모를 국민께 알리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졌습니다. 대통령직을 던졌고 자신의 목숨까지 내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그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그 절박한 호소와 행동을 헛되이 말아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주위에 이런 얘기를 몇 번 했다고 합니다. 내가 생각도 없는 대한민국 대통령까지 됐는데 뭘 더 바라겠느냐. 내가 자식들 하나도 없는데 무엇에 더 욕심을 내겠느냐. 오로지 대한민국이 저 종북주사파 반체제 세력의 손아귀에 떨어지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는 그 구국의 일념으로 스스로 고난의 십자가를 졌습니다. 대통령의 그 뜻을 바로 세우는 것이 지금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일시적인 감정과 격정과 흥분으로 해결될 일이면 벌써 해결됐을 겁니다. 몽둥이를 들고 짱돌을 들고 나서서 해결될 일이었으면 진작에 해결됐을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대하는 저 종북 주사파 반체제 세력은 수십 년간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해서 온갖 공작과 암약을 해온 세력입니다. 사회 곳곳에 심지어 법조계까지도 완전히 장악해 틀어치고 대한민국을 탈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 맞서서 대한민국을 지켜야 합니다. 그들에 맞서서 대한민국을 지켜야만 윤석열 대통령이 당신의 몸까지 내던지면서 싸웠던 그 숭고한 뜻을 제대로 우리가 이어받는 것입니다. 저 종북 주사파들은 8대 0 파면 결정을 받아든 그 즉시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격앙된 상태에서 감정적으로 행동해서 법을 어기고 폭력을 행사하도록 기다리고 함정파고 있습니다. 지금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저 종북 주사파들의 아가리에
그대로 우리 몸을 들이미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 방식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숭고한 희생을 살려나갈 수도 없습니다. 최대한의 인내심을 발휘하고 자제합시다. 우리가 저 종북 주사파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뒤집어 씌운 내란죄에 동조하는 내란 세력으로 몰려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 자유우파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 질서를 존중하고 지키기 위해 행동하고 투쟁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아무리 시간이 걸려도 헌법과 법률에 의거해서 합법적으로 행동하고 문제를 풀어나가야 합니다. 지금 한남동 관저 앞, 대통령실 앞, 그리고 헌재 앞에 모여있는 자유우파 시민들 중에 교묘하게 숨어서 폭력을 유발하고 조장하는 저 종북 주사파들의 스파이들이 없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지금껏 우리가 탄핵 저지 투쟁 과정에서 보여준 놀라울 정도의 자제력과 인내심과 성숙한 정치의식으로 이 상황을 넘어서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유파 국민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불법은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폭력은 안 됩니다. 국민 저항권은 폭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 저항권은 헌법 위에 서 있는 우리 국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합법적 방식으로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방식으로 행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조기 대선 시계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고 저 종북 주사파들과 공수처와 검찰과 경찰에 의해 짓밟혀진, 그리고 헌법재판관들에 의해서 짓밟혀진 윤석열 대통령의 뜻과 명예를 살리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은 이미 돌기 시작한 조기 대선에서 우리 자유우파가 승리하는 길입니다. 8년 전에 이어서 다시 또 한 번 우리의 대통령을 저 사악한 종북 주사파들 손에 잃게 됐지만 8년 전과 같은 잘못을 우리가 또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8년 전에도 우리 자유우파가 분열만 되지 않았으면 문재인이 따위한테 정권을 넘겨주지 않았어요. 더구나 8년 전과 지금은 모든 것이 다릅니다. 도대체 어느 국민이, 완전 개딸들 빼놓고 어느 국민이 이재명이 같은 잡범한테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맡길 수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정말 생각하기도 싫었지만 이제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 됐습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눈앞의 현실에 눈 감고서는 대한민국을 구할 수 없어요. 이제 자유파의 모든 투쟁력과 국민 저항권을 2달 후에 치를 수밖에 없는 조기 대선에서의 자유파의 승리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분노와 여러분들의 절망감과 여러분들의 실망을 감정적으로 터뜨릴 것이 아니라 2달 후 조기 대선에서의 자유파의 승리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진정으로 바라는 것도 바로 그것일 겁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록 8대0 파면 당했지만 자유대한민국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당신의 의지를 전혀 꺾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국가적 위기 상황을 국민이 알게 된 것만으로도 이미 자신이 비상계엄을 통해서 하려고 했던 일은 다 이루어졌다. 깨어 일어났다면 행동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대한민국이 이토록 위험한 처지에 빠졌던 걸 모르지 않았습니까? 이제 대통령의 희생으로 알게 됐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헌법재판소의 이 엉터리 재판을 뒤집는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길도 감정을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불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돌기 시작한 조기 대선에서의 자유파의 승리, 그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이 헌법재판소의 무도한 판결을 뒤집어야 됩니다. 대통령은 5년이지만 대한민국은 영원해야 합니다. 비록 윤석열 대통령 3년도 채우지 못하고 대통령 자리에서 끌려 내려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4년 되던 해에 끌려 내려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넘어 여기까지 왔듯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넘어 대한민국은 계속 앞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자유파 국민 여러분, 그리고 지금껏 7년 넘게 광화문 국민대회를 이끌어온 자유파 지도자 여러분, 그리고 국민의힘 주요 정치인 여러분, 조기 대선의 승리를 통해서 오늘의 치욕을 갚아줍시다. 2달 후 조기 대선에서의 자유파의 승리를 통해서 저 종북 주사파들, 저 이재명 개딸 세력들의, 저 배신자들의 음흉한 공작을 완전히 분쇄합시다. 조금 전에 제 방송 중에 정광훈 목사님이 광화문 집회를 선언하면서 국민저항권 발동 대회라고 명명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민저항권 발동은 헌법과 법률에 의거해서 헌법과 법률이 우리 국민에게 부여한 그 기본권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국민저항권 발동한다고 여러분들 광화문에 몽둥이 들고 돌멩이 들고 나오시지 마십시오. 그것은 저항권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불법이고 폭력일 뿐이고 그것은 종북 주사파들이 목 빼고 기다리고 있는 자유파의 자멸적 상황이 됩니다. 탄핵 저지 투쟁은 처음부터 끝까지 정치 여론전이었습니다. 2달 후에 있을 조기 대선 또한 정치 여론전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국민 저항권은 정치 여론전의 정화입니다. 헌재의 이 엉터리 결정을 뒤집는 것도 돌멩이와 몽둥이로가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의거한 우리 국민들의 기본권을 통한 행동을 통해서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뒤집어야 합니다. 저는 탄핵 저지 투쟁을 시작하면서 8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을 잃었는데 또 우리의 대통령을 잃을 수는 없다. 그러고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실패했습니다. 자유파 국민들께 제가 정말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제 딴에는 최선을 다한다고 했으나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대한민국의 운명을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저 종북 주사파들이 장악하는 그런 못난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시 모입시다. 저를 원망하시고 저를 비난하신 거 뭐든 어떤 소리든 제가 듣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유파 시민들끼리는 자유파 국민들끼리는 격려는 할 망정 비난하지 맙시다. 다들 정말 목숨 걸고 싸우셨어요. 통일된 조직이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약간의 의견 차이는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저 김정은이가 지령 내리는 대로 이재명이가 지령 내리는 대로 기계처럼 움직이는 그런 종북 주사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많은 생각들이 오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 과정에서 우리 자유파 진영 내에서도 다소간의 서운한 일이 있었거나 오해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연연해하거나 그런데 머물러 있을 여유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명운을 건 선거가 불과 2달 후에 치러집니다. 아직 9회 말 대역전의 기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포기하지 맙시다. 이럴수록 한 분의 자유파 시민이 소중한 법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보듬고 다시 전선으로 나섭시다. 국민변호인단도 우리의 대통령은 윤석열이라면서 계속 싸우겠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싸워야죠. 계속 싸워야 합니다. 어떻게? 헌법과 법률을 가지고 싸워야 합니다. 자유대한민국의 주체인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본권을 가지고 싸워야 합니다. 이제 싸움의 장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조기 대선이라는 장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미 옮겨졌습니다. 더 이상 헌법재판소에 연연해 하지 맙시다. 이미 끝난 싸움을 되돌아보는 것만큼 허망한 일이 없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졌습니다. 더 이상 그 전투 돌아볼 필요 없습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2달 후 조기 대선의 시계가 돌기 시작했어요. 그 전쟁터에 총력을 다 집중해야 합니다. 다시 싸웁시다. 오늘 하루만 쉬시고 내일 다시 광화문에 모입시다. 8년 전 박근혜 대통령을 잃었을 때부터 시작하면 10년 가까운 세월을 우리 자유파가 한시도 마음 놓지 못하고 싸워왔는데 저 종북 주사파들 대한민국 건국 때부터 시작하면 저자들은 70년 이상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저것들은 희망도 없이 여기까지 싸워왔어요. 그러다가 마지막 사악한 방법으로 박근혜 탄핵, 윤석열 탄핵이라는 공작을 통해서 권력을 지금 잡았고 또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냥 우리 대한민국을 넘겨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시 일어납시다. 오늘 하루만 쉬시고 내일 다시 광화문에서 새로운 투쟁을 시작합시다. 지난 넉 달간의 탄핵 저지 투쟁을 통해서 우리 자유파 국민들은 정치적으로 몇 단계 성장했습니다. 이제 우리 자유파 국민들은 1, 2, 30 세대뿐만 아니라 4, 5, 6, 7, 8, 9 세대까지 전부 하나가 돼서 싸울 수 있습니다. 모든 현장에서 우리가 온몸으로 느끼지 않았습니까? 그 힘으로 마지막 9회 말 보기 좋게 역전시킵시다. 그래서 윤석열 2.0은 안 되겠지만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대를 우리 자유파 국민들의 힘으로 직접 열어 제칩시다. 내일 토요일 아침 정규 생방송 제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졌다고 주저앉지 않겠습니다. 포기하지도 않겠습니다. 내일 토요일 정규 생방송 후에 광화문으로 가겠습니다. 광화문에서 바로 여러분들 더 뜨겁게 손잡고 앉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에서부터 박정희 대통령의 근대화 혁명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온몸을 던져
대한민국을 수호하려고 했던 이 계엄령 선포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이 대한민국의 찬란한 역사를 기억하십시오. 그 대한민국의 주인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제 다시 시작합시다. 내일 8시 정규 생방송 그리고 1시 광화문 집회에서 여러분 다시 뜨겁게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한남동 관저에서 김건희 여사와 함께 TV로 헌재 선거 결과를 지켜봤습니다. 대통령실과 경호처는 선거 직전까지도 4대4 기각 또는 각하로 대통령 복귀에 기대를 걸고 준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관저를 나와 사저로 이사를 해야 되는데 이번 주말까지는 관저에 머물 것으로 관측됩니다. 사저로 가려면 비록 파면된 대통령이지만 경호는 필요한데 대통령 부부가 아파트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그 아파트로 그냥 돌아간다면 뭐 지금 다른 곳으로 갈 만한 곳도 준비된 상태가 아니거든요. 일단 아파트로 돌아간다면 그 아파트를 경호할 이 경호 요원들이 상주할 곳을 마련하는데 약간의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이번 주말은 한남동 관저에 머물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그 대통령 경호법에 따르면 탄핵된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5년간의 경호, 경비를 받고 또 경호 책임자의 판단에 따라 5년 더 할 수 있어서 최대 10년간의 경호와 경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을 비롯한 대통령실의 실장과 수석들은 저는 어제 한덕수 권한대행한테 일괄 사표를 제출했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를 즉각 반려하면서 한치의 국정 공백도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새 정부가 출범할 때까지 모두 자리를 지켜달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한남동 관저에서 오후 5시부터 30분 동안 관저를 방문한 권영세, 권성동 국민의힘 지도부 두 사람을 만났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최선을 다해준 당과 지도부에 고맙다. 성원해준 국민과 지지자들에게 미안하다. 비록 이렇게 떠나지만 나라가 잘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짧게 얘기하고 자리를 물렸다고 합니다. 어제 헌재 선거 직후에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대국민 메시지를 냈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습니다. 많이 부족한 저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합니다. 사랑하는 대한민국과 국민 여러분을 위해 늘 기도하겠습니다. 윤석열 드림. 승복해서가 아니라 바로잡기 위해서 대선 준비를 해야 한다. 헌재도 민주당의 전횡과 행포를 판결문에서 적시했습니다. 헌재는 판결문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국정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존중돼야 한다.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와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 예결특위에서 증액 없이 감액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윤석열 정부 주요 정책들은 야당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된다고 인식해 이를 타개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된 것 같다. 그러나 다수당의 전횡과 횡포가 있었다 하더라도 민주적 원리에 의해 풀었어야 했다. 뭐 이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 긴급권을 남용했다고 이제 파면 선고를 8명 전원이 한 겁니다. 그러면서 헌재는 결국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국회는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 대화와 타협을 노력했어야 했고 대통령 역시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했어야 했다. 이 판결문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조선일보는 이 대목을 인용하면서 헌재도 인정한 민주당의 전횡과 횡포는 거의 모두 이재명의 방탄을 위해서 행한 것이었다. 따라서 헌재 판결로 대통령이 파면됐지만 헌재 판결문을 보면 가장 통절하게 반성하고 자책해야 할 자는 이재명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도 이 순간 이재명과 민주당은 마치 점령군이나 된 듯이 환호하고 한덕수 대행과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보복성 탄핵까지 언급하고 있어 참으로 개탄스럽다. 이렇게 사설을 썼습니다. 제가 헌재 판결을 조목조목 분석하고 비판하려고 하다가 아예 집어 던졌습니다. 비평할 가치도 없는 판결문이었습니다. 도대체 탄핵할 수가 없는 것을 8대 0으로 탄핵을 하려고 하니 판결문 전체가 말장난이요 요설로 이루어져서 무슨 평가하고 비평하고 할 그런 가치도 없는 판결문이었다고 제가 평가합니다. 제 대신에 SNS에 올라온 글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미쳤나? 내가 미쳤나? 이 짧은 글에 헌재의 이 엉터리 판결에 대한 우리 국민의 분노가 그대로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가 미쳤나? 아니면 내가 미쳤나? 정상적인 생각과 사고를 하는 분들은 단 한 분 빠짐없이 공감하실 겁니다. 저건 미친 판결이죠. 또 이런 글도 있습니다. 헌재 판결문을 쭉 보고 한 분이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이게 헌재 판결문을 대충 요약해서 의역을 하자면 이런 것 같다. 야, 네 말 다 맞다. 네 말 다 맞다 치더라도 대통령 된 지 하루 이틀도 아니고 2년이 넘었는데 그동안 충분히 대화하고 설득하고 타협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 근데 그걸 안 했으니까 파면이다. 이렇게 요약을 하면서 이분은 이렇게 썼어요. 취임 전부터, 대통령 취임하기 전부터 탄핵 시위를 했던 자들을 하고 대화를 안 했다고, 타협을 안 했다고 파면한다? 한마디만 덧붙이겠습니다. 협치는 혼자 하는 겁니까? 대화는 혼자 하는 거예요? 타협은 혼자 하는 겁니까? 이 국민의 주장대로 헌재가 아니 글쎄 야당이 이렇게 횡포 부린 거 알겠어. 그래서 대통령이 뭔가 극단적인 방법으로라도 국면을 바꿔야 되겠다고 고심했던 것도 존중해. 그런데 대화로 풀었어야지. 웬 긴급 명령권을 남용해? 파면.
자, 그래서 제가 다시 묻는 겁니다. 대화는 혼자 하나? 타협은 혼자 하는 거냐? 협치는 혼자 하는 거냐? 좋다. 대통령은 대통령 자리를 내놨다. 그런데 처음부터 취임도 하기 전부터 탄핵 시위했던 저 좌파들, 도대체 대화라고 하는 것은 씨알머리도 먹히지 않고 어떤 타협도 불가능했던 저것들은 뭘 내놓을 거냐 그럼 앞으로. 헌재가 저것들도 이 쪽팔려서 이 대목을 넣었을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만 탄핵할 게 아니라 저 종북주사파 저것들도 같이 탄핵해야지. 헌재의 판결문에 따르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대통령만 파면됐어요. 그렇다면 헌재의 판결문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먼저 원인을 제공하고 사태를 이렇게 만든 자들이 더 무거운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상식이니까 헌재가 대통령 파면했다면 우리 국민이 저 종북주사파 이재명 개딸들을 파면 이상의 응징을 해야 된다. 헌재의 판결문을 고지고대로 읽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저앉을 수 없다는 거예요. 더 강하게 모여서 더 강하게 종북주사파와 이재명 개딸 저것들을, 저 배신자들을 응징하기 위한 행동에 나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 시작이 오늘 광화문 집회입니다. 세이브 코리아는 어제 성명을 냈습니다. 대한민국의 일원으로서 오늘 헌재의 결정을 받아들인다. 그러면서 오늘 1시에 여의도에서 열기로 한 2만 명 규모의 집회를 취소했어요. 전한길은 헌재의 선고 결과에 대해 승복한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고 법치주의다 라고 했는데, 어제 제가 긴급 생방송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정규 생방송에서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헌재의 이 사악한 엉터리 판결을 승복할 수 없어요. 저 승복 안 합니다.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를 전한길이 얘기했는데 공부 다시 하세요. 자유민주주의, 법치, 우리 선조들이 피와 땀으로 이루어낸 겁니다. 저 종북주사파 공산주의자들과 목숨 걸고 투쟁해서 수많은 선조들이 죽어가면서 건설해낸 것이 지금의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고 법치예요. 헌재가 아무리 사악한 엉터리 판결을 내려도 고개 주걱거리면서 꼬랑지 내리고 승복한다고 하는 게 자유민주주의고 법치가 아니에요. 잘못된 판결을 바로 잡는 자유파의 행동이 있어야 비로소 법치를 세우는 겁니다. 종북주사파 저것들이 자유민주주의 법치를 세워줍니까? 틈만 나면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들한테 왜 고개를 숙이고 꼬리를 내려요? 헌재의 이 사악한 엉터리 판결을 승복하기 때문에 선거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악한 엉터리 판결을 바로잡기 위해서 대선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대선 승리만이 저 사악한 엉터리 판결, 저 종북주사파들의 공작을 바로잡을 수 있어요. 그것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고 법치를 지키는 길입니다.
집회 취소는 도대체 왜 하는 겁니까? 애당초 그럴 정도였으면 시작을 하지 말지. 어제 헌재 판결 직후에 우리공화당의 공식 입장문이 나왔습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불법 탄핵은 이재명 좌파 독재 세력의 굴종한 치욕스러운 판결로 대한민국 법치 사망 선고의 날이다. 헌법재판소는 한 줌도 안 되는 이재명 독재 세력과 거짓 촛불 세력의 굴종한 치욕스러운 판결로 스스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포기한 있을 수 없는 판결을 했다. 그야말로 대한민국 법치 사망 선고의 날이다. 이제 좌파 공산주의 사회 세력들, 종북 주사파 세력들, 거짓 촛불 세력들은 틈만 나면 국헌을 문란시키고 체제를 전복시키려고 할 것이며 죄 없는 공직자들을 무차별 탄핵하면서 국가기관을 무력화하려고 할 것이다. 좌파 편향적 헌법재판관들, 탄핵 소추 동일성의 상실, 불공정한 재판, 오염된 진술과 메모의 증거 채택 등 하나부터 열까지 절차적, 법적으로 심각한 하자가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탄핵 인용은 무효다. 윤석열 대통령 불법 탄핵은 무효다. 우리 공화당과 자유우파 국민은 이번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은 불법 탄핵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음을 밝힌다. 좌편향 헌법재판소와 좌파 이재명의 민주당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태극기 애국투쟁을 전개할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이번 윤석열 대통령 불법 탄핵 사건을 통해서 자유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좌파 공산주의 세력, 거짓 촛불 세력, 친북 주사파 세력이 기생하고 있는지를 똑똑히 목도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좌파 헌법재판관, 민주당과 한패가 된 공수처, 부정부패의 온상선거관리위원회, 일부 좌파 경찰들까지 생생히 겪음으로써 앞으로 우리의 시대적 소명이 대한민국에 기생하는 좌파 세력 척결이라는 것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다. 무엇보다 일개 이재명에 의한 일당 독재, 일개 이재명에 의한 일당 국회가 얼마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존재인지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다. 이제 자유우파 국민이 해야 할 일은 명확해졌다. 자유 대한민국 수호를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내란죄를 뒤집어 씌워 내란머리를 자행한 이재명과 민주당에게 완벽하게 철퇴를 가하는 것이다. 두 번 다시는 이재명, 민주당 같은 더럽고 추악하고 탐욕에 빠진 정치인과 정당이 생겨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투쟁처럼 양심적 자유우파 세력이 대통합하여 자유 대한민국을 더욱 굳건하고 견고하게 지켜나가자. 우리 공화당은 앞으로도 위대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굳건한 버팀목이 될 것이며 자유혁명, 태극기 애국혁명, 그리고 국가와 미래 세대를 위한 국가 대개혁에 앞장설 것임을 약속드린다. 당 지도부가 아니라 후보 중심으로 재정비해야 한다. 제가 오늘도 소개해드렸고 많은 분들이 저 권영세, 권성동이부터 잘라야 한다고들 하시는데 현실적으로는 두 달 후에 대선을 치르는데 지금 비대위원회 체제를 바꾸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국민의힘도 내부적으로
상당히 지금 동요가 심합니다. 어제 오후 12시 전부터 국회에서 3시간여에 걸쳐서 비공개 의총이 열렸는데 탄핵 반대 투쟁을 했던 의원들이 탄핵 찬성을 했던 자들에게 격앙된 발언을 쏟아냈다고 합니다. 나경원, 정점식 등은 단합도 좋지만 기강부터 잡아야 한다. 탄핵을 공개적으로 찬성하고 그걸 적극적으로 언론에 알렸던 자들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조치를 해야 한다. 김기현도 80석이든 90석이든 소수 정예가 되더라도 생각이 같은 사람들끼리 당을 해야 한다. 또 다른 의원은 고름이 살되는 거 봤냐? 짜낼 건 빨리 짜내자. 그런데 이 상황에도 정신 못 차리고 이 패배주의에 잔뜩 쩔은 자들도 있습니다.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대선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도 어떤 자가 했다고 합니다. 이번 탄핵 반대 투쟁에서 비록 국민의힘 소속이긴 하지만 자유파 국민들과 함께 투쟁하는 선봉에 섰던 몇몇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윤상현은 민주당 입법 독재에 헌법재판소가 굴복했다. 대통령을 2번 탄핵시키는 어리석은 집단이 됐다. 우리가. 애초에 탄핵 심판은 절차적 불공정과 범법 편향으로 점철돼 허영 교수가 10가지 위법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런 절차적 문제에 대해 각하라는 의견이 어떻게 하나도 안 나오냐? 민주당 입법 독재에 헌재가 굴복한 것 아니냐? 이렇게 되면 헌재는 이제 국민 신뢰를 잃게 되고 가루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윤상현은 대통령을 지키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린다. 이번 사태를 통해 대한민국 체제 붕괴를 노리는 좌파 사법 카르텔, 부정부패 선거 카르텔, 종북 좌파 카르텔 등 3대 검은 카르텔의 실체를 우리가 봤다. 우리가 분열했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을 2번씩이나 탄핵시키는 어리석은 집단이 돼버렸다. 분열은 탄핵을 부른다. 이렇게 되면 개인 대통령이 탄핵되는 것을 넘어서 대한민국 체제가 탄핵된다. 우리 의원들 중에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있다. 지금 저 안에 앉아있지 않냐? 의총 같이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 있지 않냐? 그래서 나경원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결정이냐? 이재명 민주당 일당 독재 의회 파탄으로 무너지는 적법 절차, 의회 민주주의, 민생과 국익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잘못된 판단이다. 그러나 헌재 결정을 되돌릴 수는 없지 않냐? 그렇다고 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국민의 열망도 꺾을 수는 없다. 무기력한 패배주의 속에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 비통함을 넘어 비장한 각오를 다질 때다. 우선 우리 당의 기강부터 바로잡고 하나로 나가야 한다. 김문수는 페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또다시 파면된 것이 안타깝습니다. 이 아픔을 이겨내고 오늘의 어려움을 극복하여 더욱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국민 모두 힘을 모아 앞으로 나갑시다. 다들 김문수 장관이 대선 출마해야 된다고들 하시는데 지금 김문수 장관은 국무위원입니다. 국무위원은 대선에 출마하려면 선거일을 기준으로 해서 30일 전에 사퇴해야 합니다. 만약에 언론의 예측대로 6월 3일 선거가 치러진다면 5월 3일 이전에 사퇴를 하고 선거에 임해야 됩니다. 그런데 김문수 장관의 스타일상
결심이 쓰면 5월 3일까지 기다리지 않을 겁니다. 결심이 쓰는 대로 입장을 밝히고 거취를 결정할 겁니다. 고성구 칼럼입니다. 대선. 제가 어제부터 오늘 아침까지 골똘히 생각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회복하고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유일한 길이 2달 후 대선인데 대선 이길 수 있을까? 예, 제 결론은 이길 수 있답니다. 이재명이는 일찍 대선 준비에 들어갔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그리고 지금 저 좌파 것들 중에는 이재명한테 감히 도전할 만한 자도 없습니다. 신용은 내겠지만 이재명이가 대선 후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 겁 많은 사법부가 무슨 파기자판으로 대선 전에 유죄 확정해서 피선거권 박탈할 것 같지도 않습니다. 일단 이재명을 상대로 대선을 치러야 된다고 생각하고 전략을 짜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이 2017년 상황이었습니다.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당하고 2달 후에 선거가 치러졌는데 그때하고 지금을 비교하면 그때보다 지금이 상황이 완전히 다르기도 하지만 훨씬 유리하다. 이런 얘기들을 당 안팎에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비록 시간이 촉박하지만 저쪽은 하나마나한 무늬만 경선 할 거기 때문에 경선과 전당대회 시너지를 만들어내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고 우리 쪽은 비록 시간이 촉박하지만 대권 주자들이 여럿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대권 주자들도 확연하게 색깔이 다른 대권 주자들이 여럿이기 때문에 훨씬 뜨거운 경선을 치르게 되고 그러면 경선 과정에서 경선 컨벤션 이펙트가 극대화될 수도 있다. 그런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2017년 대선 때를 보시면 그때 문재인이가 41%로 당선됐어요. 그때 자유한국당은 홍준표가 24%, 그리고 국민의당의 안철수가 21%, 그리고 바른정당의 유승민이가 6.8%입니다. 이게 다 우파표라고 하면 합치면 50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도 선거 막판에 홍준표 안철수 단일화 얘기가 됐는데 홍준표 안철수 단일화만 됐어도 그냥 단순 산술로도 45가 되거든요. 문재인한테 정권 안 내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 자유우파 후보를 하나로 만들어 가느냐, 그리고 어떻게 경선 시너지를 잘 낼 수 있느냐에 승패가 갈렸다. 일단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뭐 중도층 운운하면서 말들이 많은데 그거 당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국민의힘이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냥 국민의힘이 해야 될 일이 딱 하나 있다면 경선을 가두리 경선처럼 잘 하는 겁니다. 가두리는 이렇게 바다 위에 이렇게 큰 그물 쳐놓고 그 안에 물고기들 키우는 거잖아요. 분열이 곧 패배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자유우파 진영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는 이자들이 그물 바깥으로 튀어나가지 않고 어쨌든 그물 안에서 경선을 해서 그중에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하나 선출하면 일단 경선에 참여하면 이것들이 튀어나갈 수 없거든요. 국민의힘이 딱 하나 해야 된다면 그거 경선을 하는데 가두리 경선처럼 튀어나가는 자들 없도록 잘 관리하는 거, 이거 하나를
쌍권이 해주면 됩니다. 그것도 못하면 그냥 나가 어디 저 한강이라도 가라 그래야지. 지금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경선 룰은 당원 50, 국민 50입니다. 이거 고치고 뜯고 자시고 할 시간도 없어요. 그냥 국민 50, 당원 50으로 그냥 가면 돼요. 국민 50, 당원 없이 룰에서 내가 불리하니까 안 돼라고 하는 자는 그냥 경선에 안 나오면 돼요. 자격도 없는 자들이니까. 제가 곰곰이 생각한 결과 이길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는데, 첫째,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비록 파면됐지만 직전까지 45에서 50을 넘나들지 않았습니까?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저 좌파 것들이 겁이 나니까 대통령 여론조사를 아예 조사를 안 하거나 조사를 하고도 발표도 안 할 정도로 대통령 지지율이 높았어요. 그 대통령 지지율이 어디 갑니까? 여러분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지지했던 분들인데 여러분들 이제 윤석열 대통령 지지 철회해요? 파면당했다고? 아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어디 안 갑니다. 그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분들이 딴 데 안 간다는 뜻이에요. 자, 두 번째. 광화문 태극기 애국 세력이 어디 갑니까? 또 비록 세이브 코리아가 집회 취소하고 뭐 좀 마땅치 않게 행보를 하지만 세이브 코리아 집회에 나왔던 부산에서 동대구에서 동대구역에서 광주에서 대전에서 이렇게 모였던 분들이 어디 가겠어요? 어디 안 갑니다. 광장에 모였던 자유우파 국민들 어디 안 가요. 세 번째, 123 계엄으로 계몽된 1230 세대 청년들이 어디 갈 것 같습니까? 어디 안 갑니다, 이들이. 제가 조금 후에 이 청년 두 분과 함께 대담을 할 건데요. 제가 직접 여러분들 대신해서 물어볼게요. 대통령 파면됐으니까 이제 딴 생각할 거냐고. 어디 안 간다고요. 압도적 다수파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미 우리가 압도적 다수파이고 이 압도적 다수파의 전열이 흐트러지지 않으면 돼요. 자, 여기에 더해서 한 가지 더 있어요. 한 가지 더 있어요. 상대가 이재명일 것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 이재명이 이자 말이죠. 가장 폭력적일 것 같은 정치인 조사가 있었습니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공정에 의뢰해서 지난달 3월 31일에서 4월 1일까지 조사했는데 가장 폭력적일 것 같은 정치인 압도적 1위가 이재명이에요. 35.5. 2위가 김문수인데 18.6입니다. 이 2위가 김문수라고 하는 것도 의미심장해요. 김문수가 그래 폭력 행사할 것 같습니까? 불법 저지를 것 같아요? 그런데도 왜 이렇게 나왔나? 좌파들이 겁을 내니까. 야, 김문수 나오면은 좌파들 다 죽어. 그러니까 좌파들이 전부 김문수가 가장 폭력적일 것 같다고 응답했을 거라고 제가 해석합니다. 반면에 이재명이 가장 폭력적일 것 같다 35, 압도적 1위, 이거는 거의 전 세대에서 다 나오는 응답이에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올해 1월 25일 YTN이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서 조사한 건데 보면 차기 대통령 비호감도 조사가 있어요. 압도적 1위가 이재명입니다. 47. 여기도 2위가 김문수예요. 13. 이게 좌파들이 김문수 견제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여론조사에서 우리 자유파 진영에서 선두가 김문수로 조사가 됐지 않습니까? 여러 여론조사에서. 그러면 이재명과 김문수를 놓고 봅시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 어디 안 가? 전국 방방곳곳에서 탄핵 반대 투쟁했고 광화문에 모였던 자유파 국민들 어디 안 가? 1230 계몽된 청년 세대들 어디 안 가?
그런데 상대인 이재명이는 가장 비호감도가 높고 가장 폭력적일 것 같다고 생각해, 국민들이. 누가 이기겠어요? 저는 우리가 자유파 진영에 단일 대우만 잘 유지하면 이재명이 꺾는 건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걸 누가 하냐? 경선 관리까지는 국민의힘이 해야 돼. 가두리 관리권이 있으니까. 그러나 그 후부터 광화문 세력과 함께하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과 함께하고 1230 청년들과 함께하고 더 나아가서 이재명이는 아니잖아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중도파 국민들과 함께하는 그 몫은 국민의힘이 아니고 대선 후보가 하는 거예요. 저는 두 달 후 대선 승리를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걸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지금부터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겁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